네, 안녕하십니까? 자, 화재 진압 모의고사 이제 1회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총론. 제가 푸는 것처럼 한번 잘 따라오시면은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먼저 1번. 1번 원칙, 옳은 것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확실하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1번,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반복적으로 한 선례가 있다면 자기구속 원칙에 따라 선례 구속의 법리가 통용된다? 안 되죠. 유유자적이죠. 자적. 자기구속은 적법만 대상이 되죠. 2번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한 것은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있다 없다? 없다가 맞죠. 왜냐하면 이 적정 통보라고 하는 것하고 계획 변경은 서로 다른 거죠. 공적 개념 표명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3번 행정기본법, 항상 절차법이냐 기본법이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한 수익직 행위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취소권 행사하지 않으면 실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죠. 4번 과세관청이 납세무자에게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받았다.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신고받은 것만 갖고는 공적 변호가 안 되는 거죠. 이 면세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신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접수증에 불과하고 어떤 법률 효과를 생기게 하는 그런 법률행위는 안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그다음 2번 손실보상 청구 옳은 것은 1. 공공필요에 의한 지상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상당한 보상을 틀렸죠? 정당한 보상이죠. 2번 사건 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은 인정된다? 맞죠? 공권이건 사건이건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가 다 포함되는 거죠. 3번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넓은 것으로 아니죠. 오히려 공공필요는 특정 사업에 대한 거니까 이게 더 좁은 거죠. 4번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 사용은 적법한 개발 행위로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마디로 도로공사할 때 길을 못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회적 제약이지 특별한 손실은 아닙니다. 그럼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원고 적격 옳지 않은 것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대 지역을 2등급, 3등급 변경하는 내용에 생태 자연도 수용 보완을 보시한 경우에도 인근 주민은 등급 변경 결정에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맞죠? 이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거죠. 2번 분뇨 등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기존업자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서 기존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없다? 있다가 맞죠. 그래서 분뇨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강학상 특허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일정 구역에서 독점권이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경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3번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 소방청장은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능력,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고 판시했죠. 그래서 않는다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4번 지방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 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한다. 협취치죠. 이 협의란 것은 강학상 허가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 맞죠? 그다음 4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기억 국세에 대해서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불고지죠. 그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아니고 고지하지 않으면은 안날로부터 90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에 대해서는 심판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니은 행시민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의 권리, 권한 범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아니고 조동아리죠. 조동아리. 조정은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위원회에다가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신설된 조문이고. 리얼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 선정대표자 선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옳은 것만 고르면 디귿과 리얼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행정상 법률관계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사항이 당의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 존재 확인해소. 조세니까 공적인 관계죠. 그렇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입니다. 2번 원래 행정재산이 공용 폐지가 되어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는 입증 책임은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맞죠? 3번 한자공, 체납 압류된 재산의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면 각각 판결을 받게 된다. 맞죠? 세무서장이 아니라 성업공사, 즉 현행법상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합니다. 4번 법무사가 사무원 채용할 때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맞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겠습니다. 6번 기본법상 기간계산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령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이 제한되는 기간을 침입적이죠. 1주원련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 아니고 안 좋은 거니까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첫날을 산입하는 거죠.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고 2번 똑같죠? 제한될 때 마지막 날이 토공일, 노는 날이다. 그럼 그 기간은 그날로 만료한다. 최대한 빨리 끝나야 되니까 맞죠? 하루도 연장하는 게 아니라 3번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죠? 이거 원칙대로 4번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때 마지막 날이 노는 날이다. 법이란 것은 노는 날 상관없이 구속하니까 바로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맞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그 다음 7번 행정법 효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개정 등 공포는 관보 개제. 맞죠? 국가법이니까. 2번 법령 시행일은 해당 법을 게재한 관보나 신문이 발송된 날, 발송이 아니라 도달된 날이죠. 최초 구독 가능 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될 것이고 3번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개정의 이유가 사정 변천에 따른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개정 전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맞죠? 이념 변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특수한 사정이니까 국법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4번 개인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즉 사익보다 공익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이 허용된다. 맞죠? 대표적으로 5.18 특별법 사건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귀속 사건이 있다. 이랬죠. 옳지 않은 것은 2번. 8번 공법상 시효 옳은 것은 1번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그 말은 물이 말랐다 그 말이죠.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 공유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공유수면 성질을 상실한다? 아니고 판례는 공유폐지를 해야 됩니다. 2번 사법상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 납입 고지에 있어서 민법상 최고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 효력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아니죠.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법상 채권은 최고 고지하게 되는데 증거가 안 남죠. 공법상에서 그 납입고지 같은 것들은 서면에 따라서 증거가 남습니다. 더 강한 효력을 줄 수도 있다 그랬죠. 3번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가옥 등 수색했는데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해서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쳤다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한 거죠. 그럼 중단 효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없다 틀린 것이고
4번 공법상 소멸시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유추가 된다. 맞죠? 그래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은 민법은 10년인데 5년 여기 좀 짧다는 것 빼고는 중단, 정지 같은 것들은 민법을 그대로 유추하게 됩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될 것입니다. 9번 개보법 분쟁 조정 옳지 않은 거. 1번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중요하죠. 바뀌었죠? 원래 거부한 것으로 봤는데 이제는 수락한 게 맞습니다. 2번 분조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된 경우에 조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아니고 거부할 수 있다. 이죠. 3번 분조인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즉 중소기업 그랬죠. 조정 처리를 중지하고 알려야 한다. 중소입니다. 맞죠? 그 다음 4번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분조인은 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함을 갖는다. 맞죠?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기소가제랑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시정명령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기초 사실이 없으니까 맞고, 2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것은 법이 애매하게 돼 있다. 법이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재량행위죠. 기숙행위다.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이게 되겠죠. 3번 산림 형질병의 허가와 같이 재량행위성이 인정되는 허가다. 그 말은 결국 강학상 특허다. 허기특재, 특허는 재량행위죠. 재량행위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죠. 있으면 있다. 맞죠? 4번 건축 허가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맞죠? 요 장례식장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죠. 허가면 허기특재, 희숙행위니까 법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11번 행정행위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기억 심판법은 취소하는 재결에 의해서 권리 이익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해서 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죠. 재심은 심판이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판결이 끝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법이 아니고 재결이 아니라 판결을 말하는 거죠. 니은 횡단보도 설치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 초래하니까 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물적 행정행위. 디귿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아니고 신청 또는 직권. 우리 시험에서 어지간하면 다 신청 또는 직권이 됩니다. 리얼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맞죠? 그래서 몰랐으면 봐주는데 알았으면 안 봐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옳은 것만 고르는 거니까 이때 실수하시면 안 되죠. 옳은 거는 니은과 리얼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2번 하자 옳은 것은 1. 표, 수 서로 별개효과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하자가 승계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죠. 2번 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맞죠. 취소 판결이 있으니까 공정력이 없는 겁니다. 2번은 옳은 거. 3번 환경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 대해서 거치긴 했는데 내용이 다소 부실해. 다소 부실하다는 것은 얼핏 위법하지만 취소다 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아예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조심하시고. 4번 권한이 없는 기관이 당연 무효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즉 갑이라는 사람이 처분했는데 자기가 할 처분이 아니죠. 그럼 이것을 없애야 되는 거, 이 무효인 처분을 없애는 것은 갑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원래 A를 할 수 있는 을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갑이 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 그게 바로 A죠. 갑이죠, 갑. 속하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틀린 거죠. 당해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청, 그게 바로 을이죠. 을이 하는 게 아니라 갑이 해야 됩니다. 갑이 해야 됩니다.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그랬습니다.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옳은 것은 2번. 13번 행정계획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획을 처분 형식으로 하면 절차법이 적용될 수 있다. 맞죠? 2번 장래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맞죠? 기간 내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할 지위가 있으니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말이죠. 3번 절차법은 계획의 절차상 통제방법으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주민 참여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없어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없어서 문제다. 옳지 않은 건 3번. 4번 후행도시계획에 선행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A, B 이렇게 서로 모순된다는 얘기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맞죠? 즉 A 처분할 수 있는 A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B를 만들었다면 무권한자 행위니까 이거 무효가 되죠. 권한이 있는 자가 만들었다면 신계획이 유효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행계획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말이 없으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성선설에 따라서. 그럼 B, 후행계획이 유효인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권한도 없는데 모순되는 계획을 만들었다. 이를 말하는 거죠. 14번 행정지도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도의 상대방은 방식에 대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다. 맞고 말로도 할 수 있다. 맞죠? 다만 말로 한 경우에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번 기관은 지도의 상대방이 지도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조문은 존재하지 않고 임의적 협력이기 때문에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4번 행정 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취내신 그랬죠? 한번 소방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취지와 내용과 신분 모두 밝혀야 한다.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취내신이라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법칙행정 옳지 않은 거 1번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징수 업무를 직접 할래 위탁할래는 본질사항이 아니다. 맞죠? 돈 때릴래 안 때릴래는 중요한 사항인데 징수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죠. 2번 헌재는 기준시가에 대해서 납세 의무의 성부와 범위와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3번 권력유보설에 따르면 허가처분, 철거명령 모두 근거 필요하다? 맞죠? 둘 다 행정처분이니까 권력적이죠. 4번 급부유보설에 따르면 침익적인 작용은 법적 근거로 필요하지 않는다. 조심해야 되죠. 급부유보설은 침익적 작용은 당연히 필요하고 아울러 수익적 작용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16번 비례원칙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거 1번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한 부위로부터 5cm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 함량 제조 0.5%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해서 전량 폐기, 반송 처리 지시한 것은 재량권은 일탈 남용 이것은 위법하다에 해당한다 하니까 위법하다는 말이죠. 이거는 위법하지 않다. 왜? 녹용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니까 조금만 잘못돼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부 폐기한 것은 적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다. 이번 국가가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여부를 헌재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맞죠? 최대한 보장하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최소한 보호하는 것은 너무 심했고 그래서
최소는 아니게끔, 이게 바로 과소보금지원칙이죠. 3번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의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업자가 그 고실로부터 8일 후에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부과된 금 700만원 과징금은 너무 세죠? 위법하다? 맞습니다. 4번 불공정 거래 행위인 사원 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매출액에 육박하게 된다. 과징금은 이득 박탈이죠. 근데 매출액까지 육박하면 너무 심했죠. 그것이 법정 상환비율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즉 성문법 위반이 없어도 위법하다. 맞죠? 비례원칙 위반 때문에. 17번 사인행위 옳은 것은 1번 납골답을 설치할 때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 신고를 반려한 것은 행정처분이다? 아니고 이런 시설은 신고사항이 아예 아니죠. 2번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바꾸고 그 사실 신고하여 수리한 것은 처분이다? 아니죠. 이게 무슨 그리 큰일이라고, 작은 일이니까 본래 저금이 아예 신고사항 자체가 아닙니다. 3번 법률에 행정기관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아마도 접수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4번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갖지 못한 것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실체 요건을 모두 검토하는 거니까 다른 허가의 요건을 안 갖추면 그때는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부관 옳은 것은 1번 법정 부관은 부관 없을 수 있는 한계가 난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아니기 때문에. 2번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허가의 존속기간으로, 아니고 붙잘갱 그랬죠. 부당하게 짧으면은 갱신기간, 갱신기간은 허가가 아니라 여기에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3번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 없는 한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아니고 종전의 부관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후부관이죠. 사후부관은 명동유사, 그래서 명문이 있거나 없어도 동의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기한이 붙어 있는 행위에서 기한만에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부담만 가능하죠. 옳은 것은 1번 되겠죠. 19번 행정의 효력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령 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해무효가 아니므로 결격자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 거죠. 취소되기 전까지는, 즉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무효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면허가 아니란 거죠. 그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2번 위법한 조세부가 처분에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공정력 때문에. 3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국가배상 청구에서 인용 판결을 할 수 없다. 아니고 국가배상은 위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4번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자도 아닌 자에 대하여 발하해진, 그러면 형질을 변경한 게 아니면 나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착한 사람이지. 근데 원상복구에 시행령을 했다? 요게 나쁜 짓이지. 그걸 위반한 것은 착한 거죠. 착한 사람이니까 처벌할 수 없다, 없다가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이제 행정입법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은 이후 법 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지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아니고 그때부터 무효가 되죠. 2번 집행명령 경우에 상위법령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계모세 하죠. 계모세.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개정법령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맞죠? 3번 자동차 관리법령이 정한 자동차 등록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정한 차고지 확보제도다. 이거는 국민한테 안 좋게 바뀌는 거니까 이런 조례안은 반드시 위임이 필요합니다. 법령보다 더 강화돼 가지고 규제할 수는 없죠. 이 조례안은 무효이다. 맞죠? 4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과징금 처분의 기준의 수액은 최고 한도액이라 봤다. 맞죠? 그죠?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다지만 단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 사건에서는 최고 한도액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절차법 옳은 것은 1번 당사자 등은 기피 신청하면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아니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교체하여야 합니다. 원칙은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청문회 주지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나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문회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아니고 정당한 사유는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못했을 때 그때 안 주는 거죠. 3번 행정청은 처분의 실체적 발급 요건 흠결한 신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 맞죠? 그래서 형식적 흠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지만 실체적 흠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4번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니고 일겁법 그랬죠. 일반 처분, 거부 처분, 법에 의해서 확정된 처분은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이 필요가 없는 경우죠. 제공 제외죠.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3번. 22번 정보 공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도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공공기관에 포함되니까. 2번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개 청구인이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3번 공개법상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다른 법인에 대해서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비공개하는 거죠. 정당한 이익이 없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KBS 같은 공익법인은 최대한 공개를 해야 되거든. 공개를 해야 되니까 비공개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어야 공개하는 거죠. 그럼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2002년도 3년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맞죠?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는 비공개인데 원 데이터, 원 점수 이런 것들은 공개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23번 대집행 옳은 것은 상당한 의무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개고 처분도 대집행 영장으로 시기를 늦추어 주면 적법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없죠. 이는 하자치유가 될 수 없는 경우죠. 이번 근거법령의 시행자는 시행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경우에 지작물의 자진 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그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개고한 것은 적법이다? 안 되고 대집행하려면은 대체적 자귀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거를 명령한다는 말이 없죠. 명령해야 자기 의무가 생기죠. 이거는 제거하는 거지 명령이 아니죠. 그럼 자기 의무가 안 생깁니다. 그럼 대집행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 되는 거죠.
3번 하천법상 하천 유수 인용 허가 신청이 불효되었음을 이유로 하천 유수 인용 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개고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맞죠? 왜? 중단하라는 말은 부작위의 의무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옳은 것은 3번. 4번.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되지 않을 때 대집행을 한다는 뜻 아니죠. 언제 가겠다. 일시 통지죠. 부셔버리겠다는 것은 계고의 내용이고 영장 통지라는 것은 날짜를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24번 행정조사 옳은 것은 1.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결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아니고 7일. 2번 조사법 따르면 자활협조 얻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 절차법은 조사 개념에 대해서 절차법에는 조사가 없습니다. 지도가 있지. 4번 사무실, 사업장 등의 업무 시간에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업무 시간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 뒤 한마디로 밤이란 얘기죠. 밤에 할 수 없다? 아니고 밤에는 못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동, 업, 증 있죠. 동의하거나 업무 시간이 밤이거나 그 다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그래서 업무 시간에는 가능하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는 것은 여기서 2번. 2번이 특별한 문제가 없죠. 그 다음 25번 국가배상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던 경우 그때는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가 없다. 아니고 알았더냐 몰랐더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외형만 있다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에 일어난 사고에 철도 공무원이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일반 민법에 따라야 한다? 이게 특이한 거죠. 맞죠? 철도 공무원이면 공무원이니까 국가배상법 적용할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는 민법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철도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는 그때는 또 국가배상법을 따른다고 그랬어. 그 다음 3번 법령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위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에 해당하면은 경과실인 경우에 책임을 안 지죠. 빠져나간다고. 공무원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 주체로서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지는 쪽으로 봤습니다. 4번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맞죠? 2조 2항에서는 2조 2항은 구상 책임만 규정하고 있죠. 피해자에 대한 직접 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25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힘드셨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